데드풀 하트 받고 풀영상 먼저 보겠습니다. 이번엔 사이즈도 크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총 3편으로 나눠봤습니다. 첫 번째 영상은 데드풀이 앉아있는 이 로봇손을 먼저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서페이서로 미리 작업을 해뒀습니다. 서페이서 정보도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. 색깔을 선택할 때 고민을 하다가 가장 표현하기 쉬운 고철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회색을 먼저 베이스로 발라주고 있습니다. 서페이서를 뿌려줬기 때문에 음영 표현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. 연한 회색을 물기가 없는 붓에 골고루 묻혀서 퍽퍽하다 싶을 정도로 쓱쓱 발라줍니다. 손가락 모형에 전체적으로 발라주는데요. 은근히 붓각도가 안 나와서 당황스러웠어요. 물감이 묻지 않았다고 열심히 바를 필요는 없어요. 칠하다 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. 이 정도만 해도 고철 느낌이 나는데 라고 생각이 딱 듭니다. 그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? 검정색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손가락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잘 찾아서 빠짐없이 칠해주셔야 합니다. 위에서 보면 좀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위에서도 열심히 촬영을 해봤어요. 이제 골드 부분을 칠해줄 거예요. 근데 바로 금색으로 칠하면 밑색이 잘 안 올라오기 때문에 금색이랑 비슷한 황토색으로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. 은색으로만 칠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다른 색으로 금색을 선택해봤어요. 로봇손에 연결되는 부분은 전부 황토색으로 칠해줄 거예요. 재빠르게 까먹고 못 칠한 손목도 다시 칠해주고요. 제가 빠짐없이 잘 찾아서 칠하라고 말해놓곤 제가 까먹었네요.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눈도 침침하고 정신도 힘이 아니 없네요. 아이구야. 정신 똑바로 차려! 한 번만 칠해도 고철 느낌이 나지만 우린 좀 더 디테일을 살려봐요. 이번엔 검정색을 퍽퍽하게 납작붓에 골고루 묻혀서 각진 부분에 슥슥 펴바르고 힘을 살짝 빼서 그라데이션을 줍니다. 어두운 부분이 좀 더 선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?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싶은 부분을 칠해줍니다. 손가락 안쪽도 해줄 거예요. 각지고 튀어나온 부분을 강조해주면 낡은 느낌이 더 날 거예요. (3D) 모형이 재밌는 건 그냥 붓만 슥슥 칠해도 표현이 잘 된다는 겁니다. 조금만 슥슥 칠해도 잘 칠해 보이잖아요?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. 한 번 칠해준 것보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슥슥 2번 칠하니까 좀 더 실감나지 않나요?
이번엔 중요한 음영을 넣어줍니다. 이거는 제가 늘 하는 거예요. 밝은 부분은 눌러주면 깊이감이 더 생깁니다. 검정색 아크릴 물감에 물을 많이 섞어서 그림자 지는 부분을 한 번 더 칠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녹슨 부분을 표현할 땐 스펀지만 한 게 없죠. 녹슨 물감색은 붉은기 나는 갈색이 좋겠죠? 스펀지에 골고루 묻혀서 얇게 토독토독 덧바르고 덧바르는 식으로 해줘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. 스펀지에 물감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물감이 뭉쳐서 느낌이 안 나거든요. 실수로 물감이 툭 묻었을 땐 손가락으로 톡톡. 저도 물감 양 조절에 실패 잘해요. 당황하지 않고 손을 쓰시면 됩니다. 담요일까요? 청보라색으로 칠해줍니다. 보드라운 느낌이 났으면 해서 회색도 좀 섞어서 담요 부분을 찾아 전부 칠해줄 거예요. 회색을 좀 더 섞어서 밝은 부분을 칠해줘요. 이때 밑에 칠해놓은 물감이 마르기 전에 칠할 거예요.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요. 입체 모양이다 보니 쉬운 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튀어나온 부분을 좀 더 밝게, 들어간 부분을 어둡게, 그리고 그 사이에 중간색을 넣어주면 쉽습니다. 뒤에도 천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칠해줄 거예요. 두 장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밑에 깔린 천은 다른 색으로 칠해주는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부분은 밝은 색으로 덧칠해주다 보면 입체감이 저절로 생기는 거 보이시죠? 아크릴 물감 장점이 틀려도 다른 색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마음에 들 때까지 열심히 칠해주는 거죠.
빠르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